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셰프의 테이블이라는 다큐멘터리 알고 계세요? 전 세계 미식가들과 셰프들을 놀라게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백양사 천지남의 정관 스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정관 스님이 직접 쓰신 나의 음식입니다. 정관 스님은 요리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오신 분입니다. 스님에게 음식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명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스님이 오랜 세월 사찰에서 직접 재료를 기르고 발효시키고 계절의 흐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 이 책이 단순히 레시피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 욕심을 내려놓는 법,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조미료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을 이끌어내는 스님만의 철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절제와 정성이 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수행자를 위한 깨달음의 음식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필요한데 이에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자가 건강하게 수행하며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찾도록 하고 그리하여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음식이다. 제철 채소를 먹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섭생 방법을 깨우치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소식하며 탐욕 없이 살아가는 법을 되새기게 하는 철학이 사찰 음식에 깃들어 있다. 사찰 음식은 넘치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많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묻는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물, 불, 시간을 조절하고 정성을 들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찰 음식의 기본은 삼덕, 즉 청정, 유연, 여법이다. 음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덕을 갖춰야 한다. 청정은 재료가 깨끗해야 하며 음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연은 부드럽게 따른다는 뜻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 상태에 맞춰 그의 적절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법은 법을 따른다는 뜻으로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덕은 곧 정성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에 허투루 하지 않으려 부지런히 애쓰는 마음이다. 이런 정성이 좋은 삶을 사는 비결일 것이다. 맞이. 절에서는 매일 아침 10시쯤 공양미로 밥을 지어 부처님 앞에 맞이를 올린다. 공들여 만든 음식을 뜻하는 맞이를 아침 10시쯤인 사시에 올리기에 흔히 사시맞이라고 부른다. 불기에 밥을 담아 불단에 올리고 불공 의식이 끝난 후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이들이 나누어 먹는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일깨워주는 의식이다.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아침 6시가 되면 삼삼오오 흩어져 탁발을 다녔는데
7집 넘게 다니지 않는 칠가식의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나면 8시 반까지 처소에 들어와 발을 닦고 자리에 정저해서 각자 음식을 먹을 만큼 덜어서 먹었다. 그때쯤이 사실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경이었다. 몸이 아프거나 스스로 탁발할 수 없는 수행자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모두가 함께 공양했다. 오후 불식이라 해서 오후 끼니는 대개 물과 차로 대신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는 우리 고유의 환경과 음식 문화에 맞춰 절에서도 간단하게나마 3끼를 먹는다. 새벽에 일어나 수행을 하고 6시쯤 흰죽으로 배를 조금 달랜다. 이후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사시맞이를 올린다. 맞이는 부처님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공양할 적에 한 숟가락을 떠서 먹으면 온 우주가 함께 먹는 셈이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모든 일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공양을 통해 보시할 수 있다. 이 우주 공간에 무정물을 먹은 유정물을 내 몸에 들이고 행동을 해서 내보낸다. 여기서 무정물은 이슬과 햇빛이고요. 유정물은 채소입니다. 이렇게 맞으로 올리는 공양물은 온 세계를 다 덮고도 남게 된다. 맞이를 올리는 것에도 이러한 뜻이 있다. 이른바 사찰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재료나 만드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곤 하지만 사찰음식의 원리와 뜻은 모두 여기에 있다. 바로 공양.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는 바로 공양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 염송하는 오관계의 내용이다. 한국 선불교 고유의 바로 공양은 단순함, 겸손함, 절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부처님이 매일 음식을 구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니던 탁발 그릇을 상징하는 바루는 보통 은행나무로 만들며 여러 번 우칠하여 따뜻한 젓갈색 빛이 난다. 바루는 보통 4가지로 구성되며 가장 큰 어시바루에는 밥, 2번째로 큰 바루에는 국, 3번째에는 채소, 가장 작은 바루에는 물을 담는다. 음식을 먹을 만큼 옮겨 담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김없이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릇에 받았던 물로 그릇을 차례대로 씻고 마지막에는 그 물을 마신다. 그릇에 남은 것이 없으면 마른 천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그릇을 닦는다. 그 후 그릇들을 포개고 뚜껑을 덮어 바루보에 다시 싸서 보관한다. 자연에 감사하고 농부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먹을 만큼만 덜어 적게 먹고 음식에 집중하여 함께 먹는 수행이다. 사찰 음식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승려로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고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나머지는 모두 탐욕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는 바로 공양을 한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수행을 통해 욕심 부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수행 공동체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기에 평등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고 탐욕을 경계하며 모든 존재가 평등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담겨있는 식사법이 불교의 바로 공양이다.
오늘날에는 불교의 의식으로서 바로 공양의 절차와 순서에만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바로 공양이 지향하는 본래의 정신과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는 인생이라는 각자의 수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정성스레 삶을 돌보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즐겁게 먹으면서 걱정도 미움도 본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 나눠본 부분이요. 수행자를 위한 깨달음의 음식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먹을까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잊고 지내는 편이죠.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음식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으신 분들 혹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관 스님의 나의 음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음식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시간 되세요.